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 1학기 세 번째 개념,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은 지수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자, 지수법칙은 뭐냐면 지수를 계산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끼리 계산하는 법칙이 지수법칙입니다. 자, 지수가 뭐였죠? 우리 1학년 1학기 과정 배울 때 거듭제곱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거듭제곱이 뭡니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A 얘는 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거듭제곱일 때 밑에 있는 요 A를 그쵸?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위에 쓴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부르죠. 그쵸? 즉 밑은 뭘 곱했느냐? 곱해진 수를 나타내는 게 밑이고요. 지수는 몇 번 곱했느냐?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는 게 지수였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지수법칙이라는 건 이 지수들끼리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배우는 방법이 지수법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2의 5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5하고 3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게 지수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지수법칙을 하려면 언제나 지수법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잘 명심하세요. 심화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요. 자,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밑이 같아야 해요. 밑이 같아야지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이러면 지수끼리 무언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지수끼리 계산할 수는 없어요. 물론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죠? 3의 제곱은 9니까 8, 9, 7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계산이지 지수법칙을 쓴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수끼리 뭘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3하고 2를 어떻게 한 건 아니죠. 그냥 계산한 거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명심하세요. 지수법칙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밑이 같아야 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지수법칙을 쓰려면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 이런 거나 아니면 뭐 3의 7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경우는 지수끼리 요 지수 5하고 3 여기 있는 지수 7하고 3 얘네들끼리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2의 5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 2의 5제곱은 32고요. 2의 3제곱은 8이니까 32 더하기 8은 40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지수 5하고 여기 나오는 지수 3을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쵸? 5하고 3을 어떻게 계산한 건 아니고 그냥 32하고 8 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수법칙을 쓴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해서 반드시 자 명심하세요. 지수법칙을 하려면 지수끼리 계산을 하려면 첫 번째 밑이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지수끼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요거 명심하면서 우리 그러면 지수 법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이런 거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있습니다. 자, 물론 8 곱하기 16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요 3하고 4 이 지수끼리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2의 세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거죠? 2를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쵸? 자, 곱하기 2의 4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그죠? 4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2를 총 몇 번 곱했어요? 그죠? 2를 전체 7번 곱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2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하겠죠. 다시 말해서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요. 그죠? 즉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5의 3 더하기 6 그죠? 지수끼리 계산하죠. 그래서 5의 9제곱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를 4번 곱한 거냐면 2의 세제곱 자체를 4번 곱한 거예요. 그쵸? 즉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볼 때 밑이 똑같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전부 다 더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12죠. 그러니까 얘는 2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3하고 4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12가 되겠죠. 됐습니까? 괄호 밖에 거듭제곱이 더 있을 때에는 지수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요. a의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7의 세제곱에 7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7에 3 곱하기 7제곱 해서 7에 21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엔 나누기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곱하기 또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나누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좀 밑에 할게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2제곱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누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곱하기로 고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있는 수가 역수 된다 그랬어요. 즉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얘는요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한 거예요. 그쵸?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2가 몇 개 남냐면 3개 남아요. 즉 2의 3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밑이 똑같고 두 개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었더니 5하고 2를 빼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5하고 지수끼리 빼서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의 M제곱 죄송합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요. 그죠? A의 M 빼기 N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수가 앞에 있는 애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지수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처럼 그죠? 이렇게 지수가 똑같으면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다 없어지고 1만 남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요 지수가 똑같다.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지수끼리 빼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지수하고 뒤에 있는 지수가 똑같다면 그때는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엔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작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고요. 2의 5제곱분의 1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내가 왜 5제곱을 했을까요? 한 3제곱만 할걸. 자, 어쨌든 그러면 2가 3개 약분돼요. 그쵸?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5에서 3 빼면 2잖아요. 그쵸? 그래서 5에서 3 빼서 2, 지수가 2가 되는데 대신 역수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거꾸로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는데 역수가 돼요.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의 7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이러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빼서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이러면 두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의 3제곱 나누기 3의 8제곱 이러면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빼서 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8 빼기 3 하면 5니까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누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체 거듭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에 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요 2 곱하기 3 자체를 3번 거듭해서 곱해라 이 말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계산이나 밑에 있는 계산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그쵸?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잖아요. 즉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죠. 그쵸? 근데 얘는 그러면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낸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해봤더니 요 3이 그쵸? 2에 가서도 붙고 3에 가서도 붙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곱하기 B 전체의 m제곱은 그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지수를 서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의 대제곱 해볼까요? 자, 선생님 곱하기라면서요. 곱하기가 거듭제곱인데 12는 뭐 곱하기 뭡니까? 그죠? 10의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10의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12잖아요. 그쵸? 그거의 세제곱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지수 어떻게 한다? 각각 나눠준다. 그죠? 그럼 얘는 2의 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자 아까 이 경우 어떻게 알았어요? 지수끼리 곱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지수법칙 하나만 더 볼게요. 자 5번째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3분의 3의 제곱분해 할까요? 3의 제곱분해 2의 세제곱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3의 제곱분의 2라는 분수를 3번 거듭해서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써보면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봐요. 분모는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곱했어요. 자 밑이 3으로 똑같고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했죠. 그러니까 분모는 3의 6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요 3이 여기 가서도 붙고 여기 가서도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즉 얘가 3의 제곱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그래서 3의 6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분의 B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5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수법칙인데요. 지수법칙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은데 반드시 명심할 거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2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는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법칙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